안녕하세요. 남서희 구독자 여러분, 조희령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의부증 안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의부증, 왜 의부증에 걸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그 외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의부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만났던 남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재혼을 하신 부부라면 예전에 같이 살았던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극복을 하지 못하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한테도 의부증 증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한 원인과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어차피 우뇌가 발달돼서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의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의부증 증상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 부분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든 전 남편이나 전 남자친구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든 그걸 내가 고쳐주고 헤아려 주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럼 어떤 행동으로 옮기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첫 번째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내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늦게 들어오는 거죠.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밖에 못 만나지만 10시 이후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친구 집에서 먹는다고 하거나 사무실에서 술을 먹는다고 하고 12시가 넘어서 새벽에 들어온다든지 혹은 외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점점 그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혀를 꼬여 있는 모습을 전화상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냥 늦게 퇴근하고 그냥 약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회식이 있거나 그런 행동들을 안 보여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집에서 핸드폰을 하실 때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예민한 아내의 포지션에서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집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시나 내가 외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끔 대응을 해야 돼요. 갑자기 안 꾸미던 외모를 꾸미는 것도 그런 아내의 의부증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모습이 되죠. 예. 멋도 안 부리던 사람이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 새치 때문에 염색을 해야겠다면서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골프 옷이나 새로운 옷을 사거나 아니면은 어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다 원인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호회를 나가거나 동창회를 나가겠다 이런 말들도 의부증 아내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말꼬리를 잡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의부증에 걸린 아내분은 굉장히 의심하는 말투와 남편을 자꾸 떠보거나 확인하려는 말투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혹은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은 남편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꼬리를 잡지 않아야 되는데요. 아내분이 예를 들면 왜 어디 가는 거야? 또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야? 왜 핸드폰 숨겨? 왜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나를 의심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보 당신 입장 이해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내분은 또 그거를 믿지 못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꼬리를 잡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어르고 달래주는 포지션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내랑 많은 대화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예,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요. 집에서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이들을 어리고 소주 한잔 하면 되고, 애들이 좀 컸다면 저녁에 드시면서 반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 술이나 여행이나 아니면 밖에 외출을 통해서 아내분과 많은 시간과 새로운 컨텐츠와 추억을 만들어가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고 남편이랑 뭔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상황에 대한 의심이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근데 아내랑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면 말꼬리를 잡는다면 아마도 그런 트라우마가 점점점 깊어지고 골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낼수록 더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외식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래도 조금 곱게 보내줍니다. 예. 그냥 혼내지 않고 곱게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 그런 대응이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붓증 아내를 보고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정신과 약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정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나 스스로 남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을 수 있겠지만 정신과 약을 먹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장이 많이 뛰고 흥분된 상태로 지내는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게끔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약은 그 순간의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부증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극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대응하고 잘 대처하면 충분히 아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부증이라는 게 갑자기 오진 않아요. 예.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나 이미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해하는 아내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선택한 아내잖아요. 그런 아내를 비정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보듬어주고 헤아려 주어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현영이었고요.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때라는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가보시면 2만 명 회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8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가보시면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남서희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